2분의 1 갖고 있는 갑과 임대계약을 해서 병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있는 자?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지금. 우리는 공유물을 임대하려거든 반이요, 과반수요?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임대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 점유. 그러므로 을은 불법 점유자에게 전부 내놓으라고 할 수. 생각해봐. 공유할 때 병이 점유해서 2분의 1 갖고 있는 을과 임대해서 점유했다고. 적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잖아, 이게.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임대해서 점유해야 적법 점유자인데 과반수 공유자가 아니지. 그냥 불법 점유자지. 그러면 소수 지분 공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전부 내놓으라고 할 수. 일단 배웠지? 공유에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그런데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이 없어도 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당사자 생각해야지. 당사에서 임대인이 있을 때 임대인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결할 때 의사표시 않았어? 그런데 거기서 당사자의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지금까지 문제 안 됐다고. 나중에 지냐마냐 그렇게 해결했지. 임법의 적용을 받아서 임대계약을 적법한 임차인을 받으려거든 임대인에게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된다. 작년도 문제야. 근데 여기서 작년도 문제 중에 우리 시험 보는 걸 바로 보충교재 한번 보자. 31페이지 위에. 31페이지 맨 위에 주택임대보호법의 적용 대상 나왔어. 찾으셨어? 거기서 당사자의 임대인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된다 했고, 경매 절차에서 밑줄을 그으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아직 경락대금 안 내고 내가 2억에 사겠다 한 거예요, 지금. 자, 이 건물에 잘 들어. 지금 어떤 판례냐면 이 건물의 갑이 우리 소유자이고 갑이 저당권자예요.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 오면 경락이 나타나겠지. 근데 경매 절차에서 병이 내가 3억에 사겠다라고 최고가로 신고해서 그래, 네가 사라 라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냐 이게. 그럼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병과 A가 임대계약을 하고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받았어.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고가 신고해놓고 병이 경락대금 납부오고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우선해?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마친 사람이 우선해? 지금 임차인은 저당권 성립 전부터 임대계약에서 인도 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 빨리 받았다고. 동의해?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자와 임차인과 사이에 문제가 생겼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저당권 아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경락대금 딱 납부하고 보니까는 어떤 놈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눈이 뒤집히지. 문제 생겼지? 이런 사람들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냐고? 이게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 돼. 자, 문제 200페이지로 간다. 200페이지에 200번에 1번을 올해 시험이니까 잘 해놓으셔, 올해. 200번에 1번. 200페이지에 2번에 02번에 1번 보죠. 02번에 1번. 자, 준비되셨나요? 경매 절차에서 시작.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매각받았으나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근데 몇 줄을 그으셔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주택을 임차해서 임차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마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그리고 경락대금 납부 후에 요 경락인이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이야. 그럼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주택 임차인이 우선한다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말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으려거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경락대금도 납부하지 않고 을과 임대계약 했어. 유효, 무효? 경락대금 납부도 않고는 임대차 계약 했다고. 유효, 무효? 유효요, 유효. 근데 주임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됐어.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거든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여기서는 임차인이 있을 텐데 임차인은 원래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법이거든.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아.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안 되는데 따라서 해본다. 공익법인, 중소기업법인, 공익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익법인이나 중소기업법인이 건물을 임대해. 그래서 무주택 공장 직원들에게 재임대해서 그 직원들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겠다고. 예외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놓으면 돼. 다 같이 임대인, 임차인. 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근데 되는 경우도 있음 없음? 보충계좌로 되돌아가봐 얼른. 거기 임차인이 있겠지. 보충계좌 봤더니 그 오른쪽에 니은번 임차인에 한번 읽어본다. 공익법인, 중소기업법인 나오죠? 공익법인, 중소기업법인이 임차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무슨 짓을 했어? 전대. 그러면 무주택 서민이 그러면 자 어디 갑이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중소기업 법인이 이걸 임대해. 중소기업 법인이 임대. 그리고 중소기업 법인이 임대해서 종업원에게 재임대, 전대. 그러면 주민등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법인이 주민등록을 해. 종업원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 그렇지. 이게 종업원이 인도 마치고 주민등록 마치는 거지. 그럼 누가 대항력을 갖게 돼? 종업원이, 법인이. 여기다 또 종업원이 하면 안 된다. 법인이 대항력 갖는 거예요.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냐 맞냐 지금 그거 배우잖아. 알아들었음? 다시 한번. 법인이 종업원에게 전대해서 종업원의 이름으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런 얘기요. 됐어. 이제 여기서. 모르겠으면 말아버려. 그것이 머릿속에 안 들으면 말아버리라고. 그러면 주임법에 적용을 받으면 여기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이런 말 하셔야 돼. 대항요건 갖추었다. 그럼 대항요건 갖추었다 그 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럼 여기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무슨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옮겼다. 그러고 오래된 문제니까 안 나와. 그래서 주민등록 효력 발생 시기만 물어보거든.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여러분들 다 알게 있다고.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동사무소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수리했을 때 다 안다고. 이게 이제 어디 갑의 건물을 우리 임차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니까 등기부에 가동 102로 이렇게 돼 있어. 등기부에 가동 102로.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주민등록서 전입신고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했지. 그랬더니 동사무소 동직원이 이 사람아 그거 나도 그 집 사는데 그 가동 102로 아니요. 그거
그렇게 A동 101호에 실제로